네, 취재를 했죠. 뭐라고? 되게 일단 조심스러워해요. 왜냐하면 구글이 절대 갑이니까. 구글 안 찍히면 진짜. 그렇죠. 네. 8,690원이고 애플 그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11,500원이에요. 그럼 그래 달라. 네, 그러니까 그만큼을 애플이 30% 수수료를 받으니까 그만큼을 요 비용에 반영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2012년 당시에는 이렇게 자녀의 부정 채용만으로 뇌물죄가 인정된다 뭐 이런 게 당시의 사회 재반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뭐 그것까지 인식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 집행유예가 나온 거죠. 국회의원의 딸이 취업 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행동이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어떻게 보면 혼냈네. 네, 세게 꾸짖은 그런 거죠.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아니. 아, 네. 아,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찔렀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시즌 2 60화까지 달린 거 실화냐? 60화입니다. 벌써 60화요? 네. 시즌 1이 몇 화까지였어요? 몰라요. 우리 많이 했네. 50화? 와 그럼 110화? 60화. 그럼 우리 잠깐 쉬었다가 시즌 3 합시다. 아니 뭐 일단 읽으세요. 앞으로도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과 함께 달리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저희 톡이 지금 뭐 시즌 1에서 2로 넘어가니 뭐 시즌 2에서 3로 넘어가니 뭐 어떻게 막 이게 말이 많잖아요. 예전에 이제 오기나 PD가 이제 같이 이 데일리끼리 할 때 나한테 시즌제로 가자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좀 재충전도 필요하고 좀 멤버를 좀 쉬었다가 오고 이래야 더 잘 된다는 거야. 내가 절대 안 된다고 했어. 왜? 이 프로는 한 주 멈추면 없어진다. 그것도 그렇고 이걸 안 하면 김기아가 일주일 동안 할 일이 없어. 지금 맡은 롤이 이거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건 아닌 게 왜냐면 제가 휴가를 내면 돼요. 왜냐면 휴가를 내가 한 번도 안 썼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연말 겸해서 휴가 쓰고 우리 시즌 해요. 이렇게 네가 쉬고 싶은데 진지하게 얘기하지. 뭔가 업무 다 제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입니다. 괜찮지 않아요? 괜찮지 않은데. 굿오퍼. 아니야. 이 여러분 이런 간당간당한 프로그램은 시즌제 이런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으면은 동의합니다. 예. 그런 한가한 소리를 하면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집니다. 다시 시작하기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한 3달 뒤에 끝마칩니다. 이런 영상 하나 갑자기 올라오고 우리. 그렇지. 그러면 그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야. 업어지는 거야. 쉬자고 안 할게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 한 주도 쉬지면 안 된다. 한 주도 쉬지 않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쭉 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즌 3고 뭐 우리 그냥 1년에 그냥 왜냐면 막 작은 185화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시즌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1년에 그냥 시즌 하나. 185 하면 어때? 네, 근데 그럼 2,320 KBS 대하사가 없어졌는데 그렇게 가면 되지 뭐. 괜찮다. 그 옛날에 그 뭐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럼 막 2,000 몇 회 막 그러니까 옛날에 나오고 그랬잖아. 용의 눈물인가 3년 했어요. 왕건이 제일 오래 한 거 아니야? 뭐 더 오래 한 드라마도 있다 그러는데 뭐 괜찮아요. KBS에 그런 거 많아. 그럼 시즌 2로 이제 2만 계속 하는 거야. 시즌 3는 근데 진짜 언제 바뀌어요? 그냥 아직 계획이 그냥 없어? 너 땡길 때 너 언제 시즌 할래? 근데 시즌 1, 2에 구분이 없잖아. 구분이 우리의 기분. 뭐가 이렇게 형식 아니 바뀐 거 그때 없잖아. 한 주인가 쉬었어요. 한 주 쉬었나 그때? 그냥 재충전에 한 주 쉬었는데 그 한 주 쉴 때 내가 영상을 찍어놓은 걸 찍었지. 그때 우리 그 뭐지 품평회인가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앞으로 시즌 2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토론회인가? 맞다. 나온에서 막 나는 그 세종시에서 전화 연결하고 막 그게 작년 12월 31일인가 그랬을 텐데. 그랬을 거예요. 연말이었어 그때.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뭐 연말에 소소하게 하시는데 코로나만 아니면 좀 이렇게 여러분도 정말 인사도 드리고 진짜 오프라인에서는 정말 우리가 더 터놓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랬다. 이건 오해다. 사실은. 이건 여러분 말이 맞다. 이게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일 수가 완전 없어버리는 긴급 멈춤 맞나? 서울시 긴급 멈춤. 이게 있어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뵙지 못하고 지나가게 될 것 같아요. 너무 아쉽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녹화를 더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우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앱을 쓰면은
앱에서 이제 막 구매하는 게 있잖아요. 현질을 하는 이른바. 특히 이제 게임할 때 많이 하죠. 우리가 이제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사는 실력, 현질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수수료를 받겠다 이거죠. 안드로이드나 이제 애플에서 이제 수수료를 받는데 이게 이제 원래 구글이 그걸 이제 안 받았었는데 이제 받겠다. 아니요, 구글도 게임은 받았어요. 게임은 받았는데 다른 건 안 했었는데 딴 데도 이제 다 받겠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 열심히 취재를 해온 기자가 있다고 해서 이 자리에 특별히 모셨습니다. 어려운 자리 해주셨습니다. 어려운 자리 해주신 산업과학부의 오기정 기자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죠. 자,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인앱 결제가 뭐죠 일단? 일단 인앱 결제는 말 그대로 인앱 결제예요. 그러니까 앱 안에서 하는 결제를 다 인앱 결제라고 해요. 아까 선배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앱을 다운받으면 그 안에 그러니까 앱을 이용하는 동안에 그 안에서 막 결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콘텐츠를 다운받는다든지 뭐 아이템을 산다든지 뭐 이럴 때 내는 비용 그 결제를 다 인앱 결제라고 부르는데 이제 여기서의 인앱 결제, 구글의 인앱 결제는 구글 플레이 그 앱 마켓 플레이스토어 플레이스토어인가? 플레이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 앱이 막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서 이제 앱을 다운받은 그 안드로이드 체제를 쓰는 앱들은 결제를 할 때 앞으로 구글 결제 시스템을 이용을 해라. 무조건 이용해라. 그리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 지금은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고 일부는 자사 결제 시스템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 안드로이드 체제는 쓰지만 내가 결제 시스템 만들어서 그러면 구글한테 결제 시스템에 수수료를 줄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저 카카오 이모티콘 살 때 내가 구글에 카드 등록해 놓으면 원타치 결제되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건 구글을 결제한 거야? 아니요, 그것도 구글 결제가 아니고. 근데 내 그 카드는 구글에 등록해 놓은 건데? 그럼 구글로 샀을 수도 있죠. 근데 카카오 페이지나 뭐 이런 뭐 네이버에서 웹툰 볼 때 뭐 쿠키 산다든지 멜론에서 음악 들을 때 그 음악 스트리밍 이용권 산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그 회사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앞으로 니네 거 쓰지 마. 구글 것만 써. 그리고 이렇게 좀 영세한 그 앱들은 링크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여기서 하면은 뭐 얼만데 요 링크 타고 외부로 들어와서 결제하면은 그거는 뭐 조금 싸요 뭐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인앱 결제만 무조건 해라. 구글에서만 인앱으로 결제해. 네. 그리고 수수료를 그 결제 금액의 30%를 우리한테 결제 수수료로 줘. 나는 거예요. 네. 사실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 포트나이트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 이 포트나이트 이슈로 그때 애플이랑 이제 뭐 에픽 스토어, 에픽 게임즈랑 엄청 싸웠어요. 그래서 에픽 게임즈랑 이 네, 맞아. 안드로이드 이 구글이랑 엄청 싸웠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궁금하시다. 그러면 여기 제가 띄워놓을 테니까 이 주식백과의 김성애 씨의 영상을 보고 오시면 거기가 설명 훨씬 잘해놨습니다. 그냥 엄청 고퀄이에요. 거기서 보고 오셔도 되고 내용을 안다. 그럼 계속 저희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앱을 쓰는데 여기서 결제할 일이 앞으로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내가 이 회사에 앱을 써서 돈을 쓰는 거에 구글이 통행세를 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 말 그대로 30%. 네네. 근데 애플은 이미 지금까지 받아온 거죠. 애플은 받고 있었죠. 애플은 안 그래도 받아왔었어요. 그래서 그 반대급부로 애플이 수수료를 그렇게 받으니까 애플 굳이 그거 쓰고 싶지 않은데 해서 이제 그 구글 스토어가 좀 인기를 반사 이익을 봤던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구글에서 나도 똑같이 받겠다. 뭐 이게 뭐가 달라지는 거죠? 또 어차피 내 돈 내는 거 어디 내든 똑같잖아. 근데 지금 설명해요? 이 얘기는 좀 뒤에 설명할게요. 지금 궁금한데요? 근데 규모가 어마어마한 게 애플 같은 경우에 지지난해인가 포트나이트에서 그 통행세로만 받은 게 4천억 원이라면서요. 네, 4천억 원이래요. 이게 절대로 이제 놓칠 수 없는 그런 돈인 거죠. 자, 여기서 네이버 댓글 우리 강병수 좀 읽으시죠. 네이버의 NONG 땡땡땡땡에서 지들이 개발하지도 않고 올려놓고 팔기만 하는데 30%라니 구글은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먹겠다는 거잖아. 통행세 받네. 조폭이야 뭐야. 구글 플레이 쓰지 말아야지.
호구로 보는 거지 사용자들을. 또 다음에 케빈님께서는 글쎄 나는 30% 수수료가 그리 높다고 생각 안 하는데 플랫폼 사업자는 땅 파먹고 사나? 지금과 같은 앱 시장을 만든 건 플랫폼 사업자들이고 이들이 만든 시장에 세금 덜 내고 쓰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욕심 아닌가? 30% 수수료 이게 적절하냐? 근데 뭐 사람에 따라 뭐 다르겠죠. 근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일단 댓글에서 구글은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가져가겠다는 거냐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구글이 아무것도 안 하지는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플랫폼을 제공하는 게 굉장히 큰 혜택이기는 하죠. 그 이제 앱 사업자들한테도. 그리고 그 플랫폼을 제공을 함과 동시에 그 플랫폼에 따르는 개발 비용이 있을 것이고 플랫폼 관리 비용이 있을 것이고 그 운영 체제를 유지하면서 드는 뭐 보안이라든지 안정성에 대한 그런 비용도 계속해서 들어갈 것이고 그쵸. 하는 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결제 시스템 같은 경우도 그 이제 좀 사업자가 규모가 크면 자기 결제 시스템 만들 수 있지만 영세한 사업자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자기의 결제 시스템을 사실 만들기보다는 뭐 구글에서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을 손쉽게 이용하면 그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편하죠. 네, 그리고 이제 결제가 그냥 우리 지금 단순히 뭐 현금 결제나 아니면 카드 결제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구글 결제를 할 때 뭐 무슨 포인트로도 결제하고 뭐 무슨 페이로도 결제하고 ARS 이런 거 핸드폰 요금인가 뭐 이런 걸로도 결제하고 그러니까 결제 수단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제 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고객층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들이 없지는 않다.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편의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결제 잘못되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다 구글에다 전화하잖아. 구글 그 플레이 스토어인가 거기 전화해가지고 뭐 결제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뭐 샀는데 물건이 안 왔다든지 그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됐다든지 이런 민원 같은 것도 구글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앱을 유료 앱이 있고 무료 앱이 있잖아요. 앱 마켓에서 우리가 다운 받을 때 그러면 거기서 다운 받을 때 앱 시장에서 나는 그 앱을 사는 거니까 거기서 수수료를 가져가는 건 오케이야. 그렇지. 근데 이미 다운을 받았어. 앱을 다운을 받았는데 그 안에서 내가 무슨 결제 시스템을 갖건 니네가 왜 상관을 해? 이거예요. 왜 나의 결제 시스템 선택권을 구글이 그거를 강제하지? 통제하지? 이런 거야. 안 그러면은 너 내 앱 마켓에다가 못 올리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 이런 게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수수료 30%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게. 서비스의 대가가 과연 수수료 30%를 받아가는 게 적절한가?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결제 대행 서비스 이런 거는 수수료가 한 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보통 5% 정도인데. 그러니까 30%까지 받을 만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앱 개발자들은 그걸 감수하고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애플도 그렇고. 애플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국내 시장의 특수성이 있어요. 뭐가 있죠? 그러니까 국내 시장은 그 애플보다 구글 의존도가 높아요. 네, 그러니까 구글의 앱을 등록해 놓은 그 앱 사업자가 애플이 한 30%라면 구글이 한 70%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지. 그래서 애플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구글에서는 그래도 좀 이렇게 앱 사업자들이 조금 그래도 사업을 좀 잘 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구글도 올려버린다고 하니까 이 정말 스타트업들은 콘텐츠 이렇게 판매하는 스타트업 업체들은 정말 황당하게 돼버린 거죠. 네.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네요. 마치 공익사업처럼 굴어놓고 이제 와서 올린다고 하니 황당한 거죠. 네. 혹시 그런 앱 개발자분들도 인터뷰 뭐 취재를 했어요? 네, 취재를 했죠. 뭐라고? 되게 일단 조심스러워해요. 왜냐하면 구글이 절대 갑이니까. 구글 안 지키면 진짜.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리포트 못 봤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리포트가 나갔잖아. 그래서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거기서 뭐 이렇게 그 얼굴 까고 인터뷰를 했어요? 아니요. 그치. 저 진짜 스타트업 업체 그 대표님들 섭외하려고
엄청 전화 많이 돌렸거든요. 근데 아무도 해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맞아. 분노는 다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음성 변조 전화 녹취로 겨우겨우. 뭐라고 하세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뭐 인터뷰에 안 나간 내용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애플도 어차피 30% 수수료 받고 있었는데 왜 구글한테만 그렇게 공짜를 받냐?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인데 그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은 어쩔 수 없이 애플에서 약간 손해보고 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전체 수익은 어느 정도 좀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구글마저 그렇게 되면 정말 원스토어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원스토어가 뭐야? 그러니까 국내 앱 마켓이 세 군데가 있잖아요. 하나는 애플, 하나는 구글, 그다음에 하나는 통신 3사가 만든 원스토어. 아, 그렇게. 네. 나만 보면. 그래서 점유율로 보면은 몰랐어. 구글이 한 65% 정도 되고 그다음에 애플이 한 뭐 25% 이 정도 되고 원스토어가 1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되게 미미하기는 한데 수수료로 따지면 원스토어가 제일 저렴하고 네, 근데 이제 뭐 안드로이드 이용자가 많으니까 큰 시장에 팔아야 되니까. 네, 큰 시장에 팔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구글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맞아. 이렇게 뒤통수 치는 거는 애플보다 더 나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동안 앱 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분들이 구글은 그래도 이 수수료가 없으니까 네. 더 여기에 더 맞춰서 그쵸. 더 개발도 많이 네. 하고 유통도 많이 시키려고 그쵸. 하고 등록도 해와서 많이 했고 많이 팔고 되게 많이 알려졌는데 갑자기 어느 날 어느 정도 자리 잡히니까 딱 30%로 애플이랑 똑같이 간다라고 하니까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게 30%가 아니라 0인 거에 맞춰서 모든 전략과 회사 그쵸. 네. 운영을 해왔는데 이게 한 번에 와장창 네. 이제 힘들어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잠깐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결국 그 사업자는 이렇게 가격이 수수료가 올라가게 되면 내 마진을 포기할 것인가 그쵸. 아니면은 콘텐츠 이용료를 높여서 소비자들한테 그래도 요 수수료 비용을 전가할 것인가 요 두 갈래에서 엄청 고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마진을 내가 좀 결코 어느 정도 포기를 못 하겠다라고 하면 결국 콘텐츠 비용을 그러니까 그 상품 대가를 올려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소비자들이 콘텐츠를 당연히 이용을 덜 할 거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네. 여기 다음에 고마저씨님 댓글 우리 고마저씨님이 읽어주시죠. 다음에 고마저씨님께서는 플랫폼 사업은 기업가들 입장에서는 돈 벌기 쉬운 신산업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독과점 확대로 인한 비용 증가일 뿐이다. 배민과 요기요, 쿠팡이츠도 그렇고 야놀자, 여기어때도 마찬가지. 대부분 플랫폼 안에 들어오게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시장을 장악한 뒤에는 15에서 30% 수수료를 떼어가니 물가는 점점 오르기만 한다. 결국 이것도 물가 상승, 그러니까 인앱 결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 돈이야 우리 돈. 결국에는. 네. 결국은 남의 얘기가 아닌 게 콘텐츠 이용자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다 부담하게 그쵸. 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로 어떤 게 있냐면 지금 그 유튜브 프리미엄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선배는 지금 안드로이드 쓰시죠? 애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 근데 구글에서 그 유튜브 프리미엄 결제하는 비용이랑 애플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결제하는 비용이 달라요. 그래? 네. 네. 9,000 얼마랑 14,000 얼마랑 그렇게 다르다고? 유튜브 지금 프리미엄 말들하는 가격이 구글은 8,690원이고 애플 그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11,500원이에요. 그럼 그래 달라. 그러니까 그만큼을 애플이 애플이 이제 가져가는 30% 거니까. 수수료를 받으니까 그만큼을 요 비용에 반영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난 아이패드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그리고 멜론도 서울에. 구글에서 다운받은 앱 우리가 이 멜론 스트리밍 서비스를 한 달 이용을 하면 1,900원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애플 아이폰 이용자들은 15,000원이에요. 그래? 네. 제가 애플 쓰는데 이제 OTT 아, 서비스 네네. 하나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여기에서 결제를 하는 거랑 그 인터넷 페이지로 들어가서 접근을 하는 거랑 또 한 2,000원, 3,000원 차이가 나요. 이게 OTT 이런 거는 매달 내는 거기 때문에 네. 쌓이면은 이 누적 데미지가 그럼요. 크죠. 크거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뭐 웹툰 볼 때 사이버머니 그러니까 쿠키로 쿠키, 바꿔가지고 하잖아요. 나 원래는 쿠키 절대 안 굽는데
누가 유미의 세포. 유미의 세포 때문에 내가 쿠키를 쿠키 굽게 만들었고 이제는 쿠키 없이 살 수 없는 몸이 돼버렸어. 네. 근데 그것도 이제 계속 구워 당연히 구워. 그러니까 굽지 말아야지. 근데 굽지 말아야지. 쿠키도 쿠키 100개를 굽는데 선배가 구우면은 100개 10,000원이거든요. 한 개 100원인가 그렇잖아요. 몰라. 그러니까 100개 10,000원이거든요. 애플을 근데 사용하는 애플 이용자는 100개 12,000원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애플 이용자는 구글 이용자한테 애플 좀 그러니까 쿠키 좀 구워서 좀 선물로 싸달라고. 그렇게 돼? 그러니까 그렇게도 한대요. 옛날에 알 싸주는 여러분 다 아시죠? 진지 더 이상 내 문자 공격을 패배할걸. 넌 더 내릴 문자가 없어. 아이고 정말 없네. 아이고. 비기 맞아. 문자와 음성을 내 마음대로 조절한다. 비기 알려고. 비기 데이터잖아 휴대폰. 네? 휴대폰 데이터를 그러니까. 알고 해갖고 주고 막 그런 거 아니야? 네, 다른 거잖아 지금. 준다는 거 행위에 가까운. 요금이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컨텐츠가 그러니까 소비자가 부담을 비싸진다. 하는 거고. 그 아까 잘 생각해 보세요. 멜론이 1,900원이잖아요. 근데 애플에서는 1,900원이잖아요. 월 이용료가 구글에서. 근데 애플에서 15,000원이랬잖아요. 그럼 그걸 계산해 보면은 38%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40% 정도가 더 비싸. 아이폰에서 결제하면. 근데 수수료는 30%인데 왜 더 비싼가를 보면 15,000원에 30%면 수수료 4,500원 떼잖아요. 4,500원 떼면은 1,500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1,900원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가격은 높아지는데 결국 사업자는 덜 가져가는 이상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플랫폼 사업자가 가져가는 그런 형태인 건가요? 그렇죠. 손해 아니야? 그러니까 손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이익이 좀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컨텐츠 비용이 비싸지면 당연히 소비자들이 부담이 되니까 그거를 안 사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다 감안했을 때 만약에 구글이 이 통행세를 도입을 하면 한 2조 정도가 연매출이 떨어질 거다. 우리나라 컨텐츠 산업의 연매출이. 그런 뭐 분석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구글이 도입을 연기했죠 근데 이게? 네. 근데 사실상 연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다음 여기 지금 그 클리앙이나 네이버 댓글 우리 작가님 좀 읽으시죠. 클리앙의 춤추는 키보드님이 애플이 갑자기 통수 쳐서 연기하는군요. 네이버의 MINY 땡땡땡땡님이 이거 팀쿡이 구글 뒤통수 존나 세게 때린 거임. 사건 발단인 에픽스토어 사건의 연장선상인데 애플이 게임사들한테 소송 걸리고 정부 개입 움직임에 여론 악화 상태인데 구글이 눈치 보면서 애플 편 든 거였는데 이걸 우디르 해버리네. 우디는 이제 우디르가 뭐예요? 어려운 댓글을 갖고 써. 태세 전환했다는 거죠. 우디르급 태세 전환 이런. 롤에 이제 우디를 정말 무슨 말인지 태세를 하나도 바꿀 모르겠네. 때마다 이제 능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태세를 바꾸려고 야 이 새끼 우디를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책 좀 읽어라. 게임 좀 그만하고. 아닙니다. 게임을 하셔야 됩니다. 게임 좀 하세요 제발. 우리 함께 유미의 세포 보지 말고 도스토옙스키 봐. 유미의 세포도 선배 도스토옙스키만큼 통찰력을 줄 때가 있어요. 봤어? 그럼요. 까라마초프가 형제들 얼마나. 봤어? 그럼요. 지금 다 요즘에 했지. 정효 기자가 까나운조프가 형제를 보는 게 지금 그 챌린지. 이제 100페이지 남았어 드디어. 정말 읽었네. 야, 그다 읽으면 뭐 줘? 100페이지 남았어. 보드카를 자주 가려고. 그래, 보드카 마시자. 아, 근데 요즘에 그 거리두기이기 때문에 제가 마시지 않겠습니다. 뭘 마시잖아. 왜? 야 이런 게 바로 우디르급 태세죠. 오, 그렇지. 빨리. 그리고 우리 같이 손 잡고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소환사 가요. 아무튼 그러니까 뭐냐면 팀쿡이 구글 뒤통수를 친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애플이 원래 30%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매출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연매출이 1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원화로 하면 11억 원이 되지 않는 그런 중소 그 앱 사업자들한테는 수수료를 절반만 받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구글이 이렇게 통행세 때문에 난린 와중에.
그러니까 애플이 되게 갑자기 착한 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갑자기 우리는 15%안 받을 건데, 그러니까 그게 되게 황당했던 게 구글이 이 통행세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수수료 30%를 받는다는 것에 가장 큰 그 근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시장가가 30%로 형성이 돼 있어 이거였거든요. 그 시장가는 뭐냐면 애플이 30% 받잖아 이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애플이 우리 30% 안 받을 건데 우리 앞으로 15% 받을 건데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도 뭔가 꼼수가 숨어 있는 게 애플이 30%에서 절반만 받겠다라고 했던 그 중소사업자들은 전체 그 수수료 수익에서 얼마 차지 안 한 정말 미미한 사업자들이어서 그러니까 수입이 적은 데는 많이 받아봐야 별로 의미가 없고 정말 이용자가 많은 대형 그 앱 그 사업자들한테 많이 받는 게 그러니까 적지만 그 업체 수는 적지만 그쵸. 거기서 받는 게 훨씬 이득이거든요. 포트나이트 같은 게임에서 현질하고 이제 뭐 크래시 오프 플랜 같은 거 COC 같은 게임에서 돈 받는 게 훨씬 많죠. 그래서 약간 보여주식 그렇죠. 애플도 15% 인하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말장난에 가까운 거지만 어쨌거나 구글이 그렇게 믿고 있던 그 애플이 30%에서 갑자기 인하한다는 발표를 해버리니까 구글도 여기서 더 이상 뭐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들어서인지 연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연기도 아니고 원래 이제 신규 앱을 내년 1월부터 적용하겠다고 했고 기존 앱은 내년 9월부터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신규 앱도 내년 9월로 그냥 맞춰주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딱히 이걸 안 하겠다라고 물러선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그러면 그 미국에서의 재판이 더 뭐랄까 우리한테 영향이 크겠네. 클 수 있어요. 네. 그 선배가 얘기했던 포트나이트 게임사랑 그다음에 그 뭐지? 무슨 되게 큰 음원 사이트 있는데 스포티파이? 스포티파이. 네. 거기서 애플을 걸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독점법 이제 위반이다. 근데 이게 판례가 생기는 거니까 그쵸. 영향을 미치는. 상생, 그러니까 구독자들한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도 싸게 가고, 그러니까 30% 너무 높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높지 않냐, 너무 독점 아니냐 이거 대해서 미국 법원이 지금 판단을 곧 하고 근데 이 시장은 이미 중이니까. 사실 오프라인 시장 이상으로 그럼, 너무 커진 시장이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 이렇게 무슨 뭐 도스토옙스키나 읽어라 뭐 이런 식으로 피하는 그런 이슈가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뭐 언제까지 종이 이게 잘 넘기면서 역시 이 맛이지 뭐 이걸로는 좀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이니까 전기자도 이런 거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너무 재미없어 지금. 와닿지 않아. 아니 근데 진짜 10년 뒤만 돼도 우리가 이 오프라인 유통에서 만약에 오프라인 유통을 독점하고 있는 그러니까 큰 기업 몇 개가 갑자기 야 내가 이 유통가 이만큼 올려서 받을 거야 앞으로 막 해버리면은 우리의 물가가 확 올라가는 걸 체감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직은 온라인이라 우리가 막 크게 체감하지 못하지만 10년 뒤만 되더라도 이런 소비가 또 되게 당연해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만드는 게 말 그대로 중요한 시장이라는 게임을 안 하면 되잖아. 아니죠. 게임에만 왜냐면 나중에 선배가 책을 보는데 이북 시장이 지금 얼마나 커졌어요 지금. 이북 시장이 엄청 커져가지고 지금 작가들이 지금 연봉이 지금 막 10억 막 이런데 그래서 뭐 웹소설 같은 거를 보려고 해도 그 돈을 내가 내는데 그 돈을 30% 가져간다. 그래서 이게 돈이 높아진다. 그러면 그건 좀 그렇잖아. 책은 종이로 봐야지. 약간 흥선대원군의 화신같은 위정축사 가자. 위정축사 가자. 도서점까지 얘기하면 뭐 얘기되는데. 그래요. 책은 종이로 봐야 제맛이다. 어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미국 법원의 판단을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래도 구글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공룡들의 싸움 우리는 그냥 조용히 호주머니 그냥 털리는 근데 알고는 털리자 그런 취지인 거죠 리포트가. 됐습니다. 자 알고 보면 빡치는 기사 알빡기였습니다. 모르시는 게 있겠지만 자 다음 뉴스는 우리가 AS 차원에서 짧게 준비해봤습니다. 왜냐? 나 이거 너무 궁금한 뉴스야. 강병수가 처음 칼을 찔렀고 지금 그게 어떻게 됐나? AS 애프터 서비스 차원에서 준비한 기사입니다. 자, 우리 강병수 기자가 준비한 아이템은 어떤 겁니까? 김성태 전현 항소심서 유죄 딸 KT 채용은 뇌물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네.
김민철 기자가. 네, 이거 김민철 왜 기자. 이렇게 묻혔지? 큰 뉴스인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묻혔어? 이거 큰 뉴스인데 보도가 별로 안 됐어. 진짜 큰 뉴스죠. 삼선 의원이 이런 식의 삼선 의원이 심지어 대기업 회장을 국회 증인을 빼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거면 근데 그걸 또 본인이 뻔뻔하게 막 그쵸, 막 울면서 울고 아니라 막 그러고 어느 아버지가 비정규직에 딸을 청탁하냐? 비정규직으로 하겠습니까라는 아직까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남기신 법정에서 맞아. 그래서 클리어하게 초록바다님이 그냥 일반 국민이 대충 봐도 이건 유죄인데 라고 하셨어요. 자, 일단 근데 이게 어떤 사연인지 이제는 사실 우리가 대리께서 한 4번인가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요거는 우리 대리기 앞에 걸 좀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요. 요 그 앞뒤 관계는 좀 넘어갈게요. 이게 국감에 KT 이석채를 출석시키지 않는 대가로 딸의 채용을 청탁해서 그게 실제로 채용이 된 게 그 김성태가 한 건데 그거가 원래는 뇌물이 아니라고 이제 1심에서 결론이 났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죄를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청탁은 사실이지만 무죄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항소심에서 아니다 뇌물 맞다라고 결론이 난 거예요. 맞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김성태 전 의원이 뇌물 수수죄 인정돼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고 이석채 KT 전 회장 같은 경우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유죄 판정이 난 겁니다. 이거는 근데 만약에 의원이었다면은 의원직 박탈. 그렇죠. 유죄니. 무조건. 근데 이거는 어차피 끝까지 선고 또 했으니까 또 판결 날래까지는 그거까지 가요. 그렇게 해서 거의 4년은 다 하시더라고요. 의원들 보면은. 의원분들은 그렇게 질질질. 네. 근데 1심에서는 여러분도 아시는 무죄지 않습니까? 근데 2심에서는 유죄라고 한 거예요. 맞아요. 내용 맞다. 그 포인트가 뭡니까? 이게 1심에서는 그때 저번에 제가 맨 마지막 그 이제 결심 공판에서도 그 잠깐 설명을 드렸었지만 이게 불법으로 채용되고 한 거는 1심에서도 다 인정이 됐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석채 전 회장이 뇌물 공여죄가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심에서는 공여 준 사람의 범죄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뇌물 공여가 인정되지 않았던 게 서유열 전 KT 사장의 진술이 가장 유력한 증거였었는데 그게 이제 인정할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인정할 수 없다 해서 이석채 전 회장의 뇌물 공여죄 인정할 수 없다 이거였었는데 이번에는 이석채 전 회장의 뇌물 공여죄가 모두 다 인정이 된 거예요. 준 게 인정이 됐어. 그러면은 김성태 전 의원이 받은 것도 인정할 만한지 그거 따져보자 라고 해서 그걸 따져봤더니 이게 크게 한 5가지 정도가 있어요. 보면은 5개나 있어요. 네, 뇌물 수수죄가 유죄로 된 이유가 첫 번째는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 국정감사에서 이제 증인 채택에 관한 직무 그리고 딸 채용기의 제공 사이에 대가성이 인정이 된다. 이 말이 바로 아까 이석채 전 회장을 안 부르는 대가로. 근데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게 국회 환노위에서 증인 채택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환노위 간사가 확실하게 밀어붙이면은 그대로 된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김성태 전 의원이 환노위 관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크게 힘을 썼다라는 부분이 다 인정이 된 거죠. 그리고 동거하는 자녀, 그러니까 딸이 채택을 한 거는 딸이 이제 취업을 한 거는 같이 사는 가족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빠가 받은 거, 김성태 전 의원이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그렇게 한 게 인정이 된 거고, 그다음에 여기가 조금 흥미로웠던 부분인데 피고인 김성태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길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김성태 전 의원이 알아서 시켜준 거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뭐 해달라고 한 적 없다. 그쵸.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김성태가 시켜서 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어떻게 그렇죠. 알아서 이렇게 긴 건지 이거를 판단했다는 거죠. 이걸 판단했는데 여기 보면은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아요.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인정된 게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이 취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조금 어이가 없었던 부분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노동운동을 통해서 입문한 거예요. 그 보면은 경력이 뭐 KT 자회사 노조위원장,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런 노동계 몫이었던 거군요. 소위 말해서.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노동계 오래 일을 했었는데 이런 정황 몰랐을 리 없다. 이 보면은 파견 계약직과 이 정규직 채용에 관한 상당한 경험과 지식,
김성태 전 의원의 경력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거다. 이거 몰랐다고 하는 거 말 안 된다. 그러니까 파견직으로 먼저 갔다가 그다음에 정규직 채용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루트를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첫 번째 하나고 이 딸 그럼 이제 같은 경우는 누가 어떤 아빠가 딸을 비정규직에 청탁하냐라고 하는 말이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그게 이제 소위 말 웃긴 얘기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뭐 딸이 그 당시에 이제 김성태 전 의원의 딸의 어떤 객관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는 합격하기가 어려웠을 거다. 이런 정황들도 다 인정이 되고 또 보면 웃긴 게 이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본인을 변호하는 주요 논거 중에 하나로 당신의 대통령 선거 등 2012년이니까 대통령 선거 등으로 너무 바빠서 딸의 상황에 대해서 나는 잘 몰랐다. 내가 어떻게 알겠냐. 뭐 이런 걸로 본인을 변호했었나 봐요. 근거로.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가 판단하기는 2012년 10월 8일 같은 경우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같은 경우에서 김성태 전 의원 스스로 밝히기를 본 의원의 딸도 지금 1년 6개월째 사실상 파견직 노동자로 비정규직 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딸의 노동 상황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모를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변호 논리가 다 자가당착이 돼버렸기 때문에 고의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이런 재반 상황이 인정돼서 뇌물수수 인정되고 유죄가 된 그런 거죠. 거 1심에서 왜 몰랐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김성태 전 의원에 대한 판단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석채 전 회장의 공여죄가 먼저 성립이 돼야지 법리상으로는 순서인데. 순서인데 여기서 깨져버리니까 이 뒷부분은. 근데 거기서 뭐 새로운 증거가 나왔어요? 왜 이석채 건은 왜 이번에 그 인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증인 채택을 뭐 그런 건 아닌데 이 서유열 그 전 사장의 어떤 재반 정황, 서유열 전 사장이 본인이 뭐 이렇게 다 지금 만약에 인정이 안 된다고 하면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하는 몫인데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냐? 왜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다. 이런 게 다 인정이 돼가지고 서유열 전 사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다. 인정할 수 있다. 재판부 판단의 영역이구나.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항소심에서 뇌물 받은 게 맞다. 유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네. 집유가 나왔어요. 근데 야, 왜 집유냐 이런 분도 있어요. 파리국 댓글을 우리 정혁 기자 읽으시죠. 아이디가 직권남용이시네요. 유죄인데 집유, 직권남용죄 제대로 처벌돼야 국회의원들이 저러고 안 살 텐데. 네. 이번에 아이디를 만드셨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왜 이게 집유가 나왔는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집유 그러니까 양형 사유라고 그러죠. 양형 사유. 네, 양형 사유를 보면은 이 사건 범행 같은 경우는 약 8년 전 사건이니까 2012년에 일어났던 사건이니까 2012년 당시에는 이렇게 자녀의 부정 채용만으로 이제 뇌물죄가 인정된다. 뭐 이런 게 당시의 사회 재반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뭐 그것까지 인식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부분이 고려가 돼서 이제 집행유예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뭐 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다 이런 것도 좀. 근데 앞에 또 유죄를 내면서 근거를 삼은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굉장히 좀 세게 비판하고 있어요. 보면은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가 국회 국정감사 등 통해서 국정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또 국정감사에 증인 채택 여부에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의 딸이 취업 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행동이고 특히나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어떻게 보면 혼냈네. 네, 세게 꾸짖은 그런 거죠. 근데 징역 몇 년 받았죠? 징역 몇 년의 집유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성태 의원은 이제 그동안 막 울고 막 억울하다고 그러셨는데 네. 이게 저는 진짜 2019년에 했던 취재 중에서는 제일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제 또래 친구들이 가장 좌절하는 문제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정말로 이게 되게 상처를 남기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뻔뻔하게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맞는 건가? 그거에 대한 의문이 너무 커서 좀 취재를 열심히 했었던 것도 하나가 있고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기억에 많이 남는 사건이죠. 근데 이제 김성태 의원은 아니다. 아니다. 지금도 아니라고 하시고 있죠. 아니죠. 상고 바로 하겠다고. 바로. 네. 뭐라고 했나요?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판결이 나자마자 밝힌 게 날조된 검찰의 증거들로 채워진 허위 진술, 허위 증언에 의한 허위 증언에 의해 판단된 잘못된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한번 이제 대법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상고했으니까. 대법에서 어떻게 판단될지 마지막까지 저희가 깔끔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김성태 관련 뉴스가 묻혀가지고 생각해 보면 그 딸의 채용을 한 것도 나쁜 거지만 그 국정감사를 위해서 사실상 1년 뛰는 거잖아요. 국회의원들도. 근데 그런 중요한 자리에 누가 봐도 가장 중요한 증인을 이런 문제를 바라고 대가성을 바라고 안 불렀다라는 거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럼 노동계 몫으로 들어온 정치인이 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뒤에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리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 그럼 뭐 대법권은 뭐 그것도 몇 달이 뭐야? 거의 뭐 또 걸리겠죠. 그때 되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도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 KBS 라디오 앱 콩의 팟캐스트를 통해 업로드됩니다. 정렬 기자.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방송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구보다 빠르게 대듣기 소식을 만나시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KBS 뉴스 좋았어? 자싸 또 만나요. 꼭.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작가님 한 마디도 안 했네. 그러네. 근데 저는 이거 너무 재밌게 여태껏 봤던 거여서 구독자로서 그리고 약간 김성태 하면 이제 강병수 기자님이 이제 떠오르는 지경이었거든요. 그래도 딱히 그 앞에 막 이제 뭐 채용에 관한 얘기들이 되게 자주 했고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크게 뭔가 앞에 했던 말을 그냥 되풀이하는 것 같아요. 지겨웠다. 아니 제가 할 말이 없었다. 식상했다. 다 들은 제가 할 말이 이야기. 없었다. 아니 근데 이거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아니, 또 해가지고.